안녕하세요. 김비트 채널의 차르입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트위터의 뉴스나 혹은 좋은 글들 혹은 앞으로의 인사이트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하락장 동안에는 힘드셨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횡보 중이긴 하지만 이 하락장의 끝이 개인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어쨌든 바닥에 근사하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의 생각이자 또 김비트 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찍고 보다 영상도 많이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게임에 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웹3 게임을 말하는 건데 그 전에 왜 웹3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근거 있고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게임 산업은 비디오 게임부터 해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지금의 블록체인 게임으로 산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온라인 게임의 등장부터 다 같이 보실까요? 일단 우리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서 발생한 광적인 투기와 투매 현상으로 닷컴 버블을 겪었어요. 이 닷컴 버블 이후에 수많은 회사들이 닷컴 버블 때문에 망했고 살아난 기업들은 지금의 아마존 같은 회사, 구글 뭐 이렇게 됐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가 많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닷컴 버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생겼고 제가 이때는 너무 애기였어서 기억을 잘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어렴풋이 이 게임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제가 많이 접한 게임은 제 경험이지만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서 PC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더 많이 접했겠지만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도에 출시가 됐고 이때 메이플 스토리에서 생긴 아이템들을 가지고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서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비싸게 현금 가치로서 교환을 했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게임 업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보면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에 등장을 했는데 온라인 게임의 등장으로 새로운 IT 기업들이 생기고 온라인 산업을 촉진시킨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 경제 위기가 한번 있고 나면 잉여 시간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잉여 시간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니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그 산업 자체와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발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 한 가지 예시로는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폰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은 2007년도에 나왔고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금융 위기가 왔던 해죠. 근데 아이폰은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아이폰 3GS를 통해서 KT에서 제일 먼저 아이폰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2009년도 3GS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상 진짜 스마트폰의 구현 단계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이폰의 등장 이후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 2012년도에 슈퍼셀이 내면서 대박을 냈죠. 이러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아예 새롭게 생겨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은 과금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 클래시 오브 클랜 말고도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컴투스의 대표적인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게임의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닷컴 버블 이후에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을 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이 등장하고 모바일 산업 자체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의 우리가 크립토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군이 떨어지는 베어 마켓 안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심을 갖는 게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게임 산업 자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앞에 서두를 좀 길게 깔았습니다. 먼저 엑시를 보실게요. 엑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달
이때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했는데 엑시를 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 더 볼 게 있네요. 이더리움을 보시죠.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부테린이 창안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5년이 걸렸네요. 엑시가 나오기까지. 제가 2017년부터 코인을 초반부터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기반 ERC20으로 뭔가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명확히 뭘 하겠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 19년까지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 여름에 디파이의 등장으로 와, 새로운 금융가치 뭔가 인터넷 안에서 내가 코인을 담보하고 대출받고 하는 게 생겼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실제로 약간 크립토의 올드머니들은 디파이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크립토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혈안이 됐고 그 다음 NFT 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말에 이제 장이 꺾이면서 공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베어마켓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각색하고 이더리움은 2015년도에 나왔는데 엑시는 2020년도에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하고 상장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상장한 그 주에 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샀다고 하더라도 최고점까지 상승률이 8만 1000%입니다. 물론 이거는 엄청난 버블이 껴있긴 했지만 시장 자체에 어쨌든 게임 산업의 희망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대해서요. 보시면 닷컴이 생기고 닷컴이 한번 무너지고 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저는 사실 1세대 온라인 게임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 생각하는데 이 시기까지가 7년, 5년 정도가 걸렸고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 나올 때까지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 아니죠. 2007년부터 보면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엑시까지 나온 데까지도 5년이 걸린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게임을 많이 하는 인구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게임을 만들고 NFT를 발행을 하면 메이플 스토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내가 게임 아이템을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화 하려면 아이템 매니아 같은 중간 수수료를 중간 중개 업체를 통해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살 사람에서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현금 교환 가치로 이제 현금으로 교환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게임을 만든 메이플스토리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냈지만 드랍을 시켜줬지만 벌어가는 수익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웹3의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NFT로 게임 아이템을 발행을 하고 그 사람이 3자 거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오픈시 같은 데서 팔 때 게임 아이템을 제작한 초기 회사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2.5%나 뭐 이렇게 정해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블록체인 게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의 퀄리티나 이더리움의 그런 속도 문제나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게임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더 많이 시간이 지나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2022년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앞서 우리가 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닷컴 버블과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게임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게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일단 웹3 게임에 대해서 좋은 아티클이 있어서 이 트위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웹3 게이밍, 뭐 게임 역사에 대해서 누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분이 갤럭시 HQ에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인데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이 스레드는 갤럭시 리서치 통해서 게시한 3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빠른 사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죠. 2021년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1984억을 달성을 했고 이건 달러 기준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거의 200조가 넘는 돈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의 게이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에서 80억 명으로 가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게임 인구가 있는 거죠. 평균 게이머는 주당 8시간 27분 게임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업계 수익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 않지만 실제로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큰 산업이다. 사실 보면 PC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2008년 아이폰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이 아이폰이 생겨나고 갤럭시가 생겨나고 나서의 이 모바일 게임 산업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웹3 게임 개발자들이 지지하는 많은 킬러 기능이 수십 년 전에 게임 산업에 폭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죠? 업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웹3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것에 본질적으로는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웹3 게임 개발자, 투자자 또는 애호가라면 계속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8년도에서 83년도 황금기 이때는 기계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케이드 게임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인플레이션까지 조정했다. 아까 이제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가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았던 해거든요. 그때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3년도 비디오 게임이 나왔다. 비디오 게임이 이제 크래시됐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게임과 너무 많은 개발자 막 이러니까 이제 게임은 계속 나오고 무슨 게임을 해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했다라는 건데 8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가 콘솔 전쟁이 있었다. 닌텐도랑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 등등으로 이런 콘솔 게임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콘솔 게임은 선불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콘솔을 사야 하니까 콘솔 사야 되고 그 안에 컨텐츠들도 사서 플레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한 거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의 등장, MMORPG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 사람 외국인이니까 메이플 스토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 와우, 뭐 제가 아는 거 와우밖에 없네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거에 의해서 게임 경제가 구축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나 콘솔 박스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 안에서 PC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게임의 등장임과 동시에 과금을 지불하게 했다는 거죠. 와우는 유료 게임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었다. 희귀한 게임의 아이템. 이제 이거는 NFT라는 단어는 지금 그냥 쓴 거고요. 이때 희귀한 아이템들은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여기 나오네요. 월드 오브 크래프트는 게임에 대한 구독 기반 서비스를 보여줘서 이제 게임 제작자가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는 모바일의 부상이죠. 맞아요. 2010년대 모바일 게임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모바일 게임이 지금 전체 게임 시장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앱스토어와 함께 모바일 게임이 엄청나게 부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각색을 하겠습니다. 줄이면 블록체인 게임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이거를 닷컴모브이랑 이렇게 쭉쭉쭉 해서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웹3 게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냐? 유동성, 아이템과 구매, 판매를 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NFT로서 셀프 커스터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모든 처음에 산업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마련이죠. 지금 엑시도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고 보시면 이 바람의 나라도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도 퀄리티가 낮았어요. 근데 메이플 스토리만 하더라도 퀄리티가 훨씬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는 몇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지 못했지만 메이플 스토리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임 자체가. 그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나올 블록체인 게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 업계에서도 웹3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웹3 게임이나 웹3 뭐 SNS 등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 쪽에서도 이제 팁을 주는 개념으로 코인이 전송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붙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누가 폭로를 좀 했죠. 그 기능을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티클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잠깐 보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비트 시황에 대해서 살짝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 시황은 저희가 뭐 어차피 내일 영상에도 올라갈 거니까 시황을 제 의견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거래자이기도 하면서 카프리올레 펀드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쓴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바닥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13년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건데,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FTX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고 있고, 0.1비트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고,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주소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number of address with balance 0.1, 그러니까 0.1비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 주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주황색이 address with balance 0.1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더가 많아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트코인의 그 채산성, 정기 비용보다 낮은 기간은 단 4번뿐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때 2010년과 16년도에서 17년, 그리고 18년도에 있었고 하락장 때,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격은 에너지 와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이걸 보시면 광부의 판매, 그러니까 마이너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판매 스트레스가 역대 세 번째로 높다라는 거죠. 기준이 4인데 지금이 4에 근사하고 4.05죠. 여기도 보시면 4.05 때가 이때였고, 지금 이때도 이때는 더 높았네요. 거의 10에 가까웠는데 이때는 비트 초기였으니까. 어쨌든 채굴자들이 판매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 이제 채굴자들이 판매 압력을 많이 받으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몇 번 다룬 해시리본에 대한 거죠. 해시리본이 보통 뜨고 나면 어쨌든 반등장이 오기 마련인데, 아이러니하게 지난번에 이제 6월 달부터 생긴 해시리본 이후에 반등장이 살짝 왔으나 다시 해시리본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해시리본이 뜨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저점에 가깝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시면 PE 비율이라고 해서 얘네 NVT가 다시 한번 녹색 영역에 있다. 이는 네트워크 가격이 온체인을 통해서 거래 플로우에 비해 거래 가치에 비해서 좀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FTX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미 2만 달러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표들이 현재 바닥을 가리키고 있으니 저점에 가깝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글을 보면, 마지막 비트코인을 저렴하다고 외치는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에 대해 맨 아래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정서 자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건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이 처음 반감기, 이게 그 다음 12년부터 16년도가 이 갈색, 그리고 주황색이 16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지금이 이 보라색인데, 어쨌든 정수 자체도 굉장히 바닥에 가깝다, 반감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2017년도 고점부터 2020년도가 여기고요. 이때 20년도가 아니네요. 여기가 19년 6월일 겁니다. 6월이고 여기가 7월입니다. 17년도 고점부터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다가, 이 횡보가 6,000달러였는데 기억에 이걸 깨면서 저점이 나왔고, 더블 바텀 형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이고요. 이게 19년 3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월 1일이에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12월부터 4월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박스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횡보 이후 4개월간의 횡보 이후에 4월부터 2달 동안 여기가 4,000달러예요. 여기가 13,880달러니까 약 432, 3배 넘게 올랐죠. 이 저점부터는 4배 넘게 오른 게 이제 2017년부터, 잘못 썼네요. 이거 19년까지의 모델이고요. 이거는 2021년부터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6월 달에 저점을 갱신했고,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더 아래 저점을 깬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러한 차트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해시리본이 다시 떴다는 거는 어쨌든 저점 부근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시리본 바이 이후에 이렇게까지 빠진 적은 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해시리본이면 충분히 바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 두 개를 뚫으면 완전히 반등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48K에서 내린 저항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24,000대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야? 32,000대에서 생긴 저항선인데 이게 FTX 사태 직전에 뚫었다가 다시 이 아래로 빠지면서 지금 저항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16,000대에서 6월달에 17,800에서 형성된 게 이게 저항선이 지금 된 상황이고 18,500달러쯤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바닥 15,400대에서 생긴 지지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단기 저항선 17,500달러만 뚫어줘도 18,500까지는 갈 거고 여기서 다시 24,000까지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로 보면 상식적으로 69,000원에서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퍼센티지보다 여기서 사서 위로 홀딩하는 퍼센티지의 손익비가 훨씬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웹3 게임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좀 장기적인 뷰로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고요. 모든 사람들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